네, 이번 큐브는요. 누가라는 키워드입니다. 바로 법정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으로 출석한 지 1년여 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내용 전달받고 왔는데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도 분위기를 좀 전달해 줬습니다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왜 이래였던가요? 좀 신경질적인 네, 반응을 보였던 게 그때 맞습니다. 그 당시 반응이었고 오늘은 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때는 왜 이래라고 예, 이제 예, 예. 저 기자들을 뭐 밀치듯이 예. 좀 소리를 치고 들어가서 물의를 많이 빚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리 이 어떤 화제가 될 이 구설에 오를 내용들을 차단하자. 예. 침묵하고 법정으로 들어간다. 예. 법정에서 이제 혐의를 부인한다 하는 뭐 재판 전략을 세우고 왔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들어가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경호가 더 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의 마이크가 예, 이 전 대통령의 이제 입각까지 잠깐 들어가긴 하는데요. 예. 상당히 좀 이 장정한 너댓 명이 둘러싸고 그때는 기자들하고 거의 몸싸움을 하듯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의 교훈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경호 강화로 아마 대응을 한 것 같아서 예. 기자들이 전 대통령의 곁으로 아예 다가서는 자체가 어려운 상태로 예. 이 법정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법정 밖에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좀 결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호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전 대통령이 이제 광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5월 단체에서는 이제 법원 앞에 무릎을 꿇은 전두환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네.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정말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광주 시민의 모습을 보아왔는데 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진 거예요.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있고 이 우리가 집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집회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예. 지금 법정에 1년여 만에 나오는 전 대통령에 대한 광주 시민 또는 뭐 대한민국 국민 전반적인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피해 당사자들로서 굉장히 엄중하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을 거고 네. 유가족의 심정은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차분하게가 오늘 컨셉이었고요. 소복을 입고 피켓을 들고 요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은 정말 엄중한 형을 받더라도 최대 징역이나 금고 2년 예. 그리고 아니면 500만 원 벌금 예. 이게 답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고 조비오 신부 유족들이 소송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역사의 진실이 묻히기 전에 법정에서 증언을 받아두어야 한다. 사실 오늘은 기총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고 조비오 신부의 이야기가 정말 거짓이었느냐. 예. 전 대통령 주장처럼 네네. 회고록의 주장처럼요. 아니면 오히려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느냐.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외에 사실 남아있는 숙제는 5.18 당시 발포 명령자는 누구였느냐. 이건 여전히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 광주 시민들이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예. 사실은 그 당시에 학살의 주범임을 인정하라. 네. 두 번째는 사죄하라. 예. 지금 이제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지금 뭐 2년 동안 툭 하는 게 뭐 법적 구속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 역사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하라. 이 두 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전해지는 내용은 혐의를 부인하는데 오늘은 기관총을 헬기에서 발사했다는 게 지금 사실이 아니다. 그럼 고 조비오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거짓이다. 예. 근데 이 거짓이 47명의 목격자가 있고요. 국방부가 3년 전에 와서야 자 사실 헬기에서 기관총 쐈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전일 빌딩에 이제 탄흔과 탄도 조사도 해서 예. 국방부가 발표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주한 미 대사관의 당시에 이 비밀 전문에 예.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당시 헬기에서는 폭력적으로 기관총을 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공식화된 상황에서 예. 당사자만 부인하고 있으니까 아마 광주 시민들의 더 답답한 마음 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역사의 진실을 듣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뭐
이 시간에 자주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뤘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만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 네. 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골프 치는 네.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여론에 공물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간 이렇게 미뤄오다가 왜 나오게 된 건지 그 네, 배경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순자 씨도 동행을 했어요. 예, 예. 이제 일단은 피고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인의 동석을 원한다. 이걸 아마 재판부가 허가한 것 같은데 예. 재판이 길어진 이유가 자, 본인의 불출석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짚었는데 예. 사실은 재판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건강상의 이유로 광주가 너무 멀다. 예. 차라리 수도권에서 내가 재판받게 해달라. 인정되지 않았고요. 예. 광주법정까지 가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 두 번째 재판부가 불출석을 인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허락한 상황에서 출석을 안 하고 예. 변호인만 가서 재판이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첫 번째 재판부는 인사발령으로 바뀌어서 두 번째 재판부가 등장했는데 예. 예. 두 번째 재판부의 판사가 출마하겠다고 사직을 한 겁니다. 그 이번 총선에 나왔습니다. 네. 대전 지역에서. 예. 그것도 이제 야당 후보로 나와서 이제 낙마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 정치적인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던 판사가 출마를 했다는 것도 당시 좀 무리가 컸고요. 네. 예. 지금 오늘 재판이 재판부가 바뀌고 첫 공판이에요. 물론 이제 준비 기일이 또 있었는데 예, 예. 그때는 변호인만 갔고 예. 자 이제는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라. 네. 그렇다면 재판부가 판단해서 예. 일리가 있으면 인정해주고 예. 아니면 불허하겠다 했는데 출석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에 대한 바뀐 재판부에 대한 이 변호인 쪽의 전략은 피고가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더 이상 불출석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과연 전 대통령이 치매이냐 아니냐. 이순자 씨가 꾸준하게 치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예. 예. 정신이 없다. 이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전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재판의 내용을 예. 이 전 대통령이 다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이제 치매설에 대해서는 예. 또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 전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인정신문 때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새로 가는 이제 거죠. 새로운 인정신문이 진행된 건데 이 인정신문이 정확히 뭡니까? 네, 인정신문은 본인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름은 그럼 이제 누굽니까? 전두환, 어. 뭐 이 직업은 그러면 예.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예. 전 군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소 확인하고 그래서 피고인의 신상을 이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인정신문인데 네. 이거 본인이 답해야지 타인이 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불출석이 쭉 유지되더라도 인정신문 정도 하고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 선고 공판은 예. 피고인이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 이제 정상적인 재판은 모든 공판에 본인이 나가서 예. 뭐 진위를 다투거나 필요한 발언들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예. 이게 뭐 사실 가정입니다만 그 재판부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네.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안 나왔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공판에서 다툴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게 네. 5.18 전반에 대한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투는 이게 또 소위 역사 재판이 된다면 예. 발포 명령부터 예. 짚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지금은 이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 없었다 회고록에 쓴 내용으로 이 고 조비오 신부에게 이게 사제의 탈을 쓴 이 거짓말쟁이로 예. 몰아간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성직자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니까 예. 그 유가족이 이 명예는 훼손해야 되겠다는데 유족 측도 이미 밝혔어요. 이것이 요 진위만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 전두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광주의 진실이 예. 이번에 확인되길 원한다 했는데 거기를 이제 한동안 안 나가고 있다가 예. 이제 나가서 아마 오늘은 이제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광주지법의 분위기도 아까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쟁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결과적으로는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만 가려진다면 그렇죠. 이것은 누가 거짓말을 명명백백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겠죠. 끝난다. 그럼 명예훼손이냐 아니냐가 또 확인되겠죠. 근데 또 그게 어떤 재판 일정이나 선고나 이걸 다 판단한다면 아주 이렇게 일찍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네. 판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재판부가 바뀌고 이제 또 첫 공판이기 때문에 예, 예. 인정 신문이고 예. 아마 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지금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예, 예. 1시경에 법정에 나갔고 예.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여쯤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곧 끝나고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질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제 재판 내용에 대해선 무엇을 다투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혐의를 또다시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예, 예. 본인의 입장을 물었는데 지금 부인했겠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지속 출석을 할 것인지 예.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지 예. 이 변호인 측에서 이게 예. 제일 중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네. 그럼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며 예. 결국은 언제 결심 공판으로 검찰이 구형을 하고 예. 이 선고 공판이 언제로 잡히느냐인데 아마 지금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새로 검토해야 되긴 하는데 네. 지난 재판에서 이미 나왔던 이 증인들의 뭐 증언이라든가 예. 이 제출된 증거 자료라든가 이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고 예.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정 내에서의 공방뿐만 아니라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 이번 기회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좀 토로하고 예. 그리고 여희대건 간에 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로 광주 시민들의 좀 이제 정말 40년 쌓인 그 어떤 억눌렸던 마음, 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위로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예. 이 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용서받는 거라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투옥될 수 있는 이제 연세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앞서선 코로나19 상황까지 네. 오늘 최영희 시사평론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